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선수는 레이스와 윤동입니다. 레이스는 거의 좌익수 고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롯데 야수들 가운데서도 타격 하락폭이 가장 적은 선수죠. 이제는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상수에 가까운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 역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계속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야수 3자리 중 한 자리는 확실한 주전이 정해지지 않은 공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한 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내년을 앞두고 가장 큰 변화라면 역시 손호영의 외야 전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시즌 끝까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손호영은 시즌 종료 후 외야수 전향을 준비했고 가을 리그와 마무리 캠프에서 실제로 외야수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표본이 많다고 보긴 어렵지만 몇몇 수비 장면에서는 생각보다 타구를 잘 따라가는 모습과 함께 정확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외야 포지션에서 강한 어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외야를 이제 막 시작한 선수치고는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야수 정착 과정이 생각보다 순조로울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생기는데요. 이 선택은 한동의 자리인 3루를 비워주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팀 내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었던 손호영이 내년에 타격감을 되찾고 외야에서 꾸준히 출전한다면 단순히 자리를 찾기 위한 포지션 변경이 아니라 팀 타선에 큰 힘을 더하는 한 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성적이 다소 과할 정도로 잘 나온 시즌이었던 건 맞지만 코너 외야에서 홈런 10개 내어 OPS 0.8 정도만 기록해준다면 충분히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호영의 타격 부활과 외야 정착 여부가 내년 롯데 전력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두 가지 과제를 잘 수행해내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롯데의 중심 선수로 자리 잡아주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타격 기대치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유망주 2명도 있습니다. 바로 김동현과 조세진인데요. 롯데에 많지 않은 파워2를 갖춘 선수들이고 코너 외야 수비가 가능한 자원들입니다. 올해 확실한 스텝업을 거쳤다는 점에서 충분히 내년 주전 후보로 거론할 만하다고 봅니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2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드라이브 라인을 다녀온 이후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흐름을 이어 가을 리그에서도 인상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다는 공통점이 있죠. 현재 라인업에서 확실한 장타력을 갖춘 자원은 한동을 제외하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너 외야에서 파워를 갖춘 선수가 자리를 잡아준다면 타선의 완성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선수의 내년 모습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만약 손호영의 외야 정착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동현이나 조세진 가운데 한 명이 주전으로 나서서 홈런이 부족한 팀 타선에 확실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1군에서 보여준 표본은 적지만 이들 중 누군가는 분명 다음 시즌 롯데 외야의 새로운 얼굴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군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김동현이 최근 롯데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었던 좌타 거포로 성장해 주길 개인적으로는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파워툴만 놓고 보면 조세진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호영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너 외야 자원으로 묶어보면 공통적으로 수비보다는 공격에 초점을 맞춘 선수들이 3명 정도로 정리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 확실한 파워2를 가진 강백호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은 없겠죠. 현재로서는 육성을 기조로 가져가고 있는 만큼 손호영의 반등이나 김동현, 조세진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향후 롯데 라인업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수비를 중심으로 본 중견수 자원을 살펴보면 장두성과 김동혁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타격에서는 아직 기대치가 아쉬운 게 사실이지만 수비만 놓고 보면 타팀 중견수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죠. 타격에서는 둘 다 부족함이 있지만 김동혁은 타구질이 워낙 좋아 출루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수비에서는 장두성이 확실히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브먼트 스탯이나 RAA 같은 수비 지표에서 리그 중견수 중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 하나만큼은 확실히 인정받는 선수입니다. 수비 스탯의 신뢰도에 대해선 항상 논란이 있지만 결국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경기에서 티가 난다는 점에서 장두성의 수비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혁 역시 리그 평균 이상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중견수 자원으로 보이고요. 두 선수 모두 발이 빠르고 수비가 뛰어나며 아직 1군에서 타석을 많이 소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타격에서 조금만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주전급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롯데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인 수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력 전체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수비의 안정감이 확실한 장두성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수비 강화가 곧 투수진 강화라는 관점에서 수비형 중견수를 기용하겠다면 장두성에게 풀타임 기회를 한 번쯤은 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풀타임 주전으로 뛰었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같은 역할군으로 황성빈도 있지만 올해 보여준 모습만 놓고 보면 수비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에 가깝고 타격에서도 장타 기대치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황성빈을 기용하느니 앞서 살펴봤던 공격형 자원들을 활용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외야 한 자리를 두고 대략 5명 정도가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롯데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되겠죠.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코너 외야 자원을 쓰느냐 아니면 수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견수 자원을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윤동희의 포지션이 어디에 고정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윤동희는 작년에는 중견수로 올해는 우익수로 더 많이 출전했죠. 출전 비중만 놓고 보면 우익수가 더 많았지만 작년에 중견수로 뛰는 모습을 보면 수비 범위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받쳐주고 수비도 무난한 중견수로 가는 게 선수 가치 측면에서 훨씬 높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수비 지표상으로도 RA에서 플러스를 기록했죠. 그런데 올해는 중견수로 뛰는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우익수에서도 플러스 수비를 보여주면서 어디에 넣어도 무난한 수비가 되는 선수라는 걸 증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포지션이 중견수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시즌 전 증량 이후 허벅지 부상이 잦아진 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증량의 목적은 분명 장타력 강화였을 텐데 결과적으로 장타는 기대만큼 늘지 않았고 중견수 출전 비중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시즌 전체로 보면 윤동희가 선방한 해이긴 하지만 당초 의도는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보면 윤동희가 중견수로 돌아가는 게 롯데 입장에서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처럼 하체 부상 이슈가 있고 팀 내에서 보기 드문 강한 어깨를 가진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은 우익수 기용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윤동희가 중견수와 우익수 모두 무난하게 소화해주면서 팀 타선의 상태나 선발 투수 유형에 따라 공격형 코너 요야와 수비형 중견수를 유연하게 병행하는 운영일 겁니다. 다만 그 전제는 윤동희가 실제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겠죠. 그래서 올봄 스프링 캠프를 통해 롯데가 윤동희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내리고 그에 맞춰 어떤 자원을 주력으로 가져갈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윤동희는 중견수 수비에서도 충분히 계산이 서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동희를 중견수에 두고 코너 요야에는 공격형 자원을 배치해 타선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손우영의 반등과 김동현의 성장이 함께 따라와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만약 윤동희가 중견수로 나서고 코너 요야에 손우영과 김동현이 동시에 출전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처럼 황성빈이 중견수에 서고 윤동희가 우익수에 있을 때보다 수비 효율은 더 좋아지고 공격력은 확실히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윤동희가 중견수를 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년 요야 구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만약 윤동희의 중견수 기용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투수진 강화를 위해 장두성을 정규 중견수로 키우는 선택도 충분히 의미 있는 플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팀이 육성 기조를 분명히 가져간 만큼 최대한 많은 선수를 레귤러로 성장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 플랜이 잘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번 유격수 보강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주전 외야수들의 포지션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확실히 지금의 롯데는 가용 가능한 외야 자원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누가 주전을 맡더라도 팀 입장에서는 분명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주전 경쟁뿐만 아니라 백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층도 꽤 두터워졌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고요. 내년에는 롯데가 이 외야 자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는 요야만큼은 확실히 강팀 반열에 오르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올 시즌 영입이 다소 아쉬웠다고 느끼는 팬분들도 많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한 자리씩 확실한 레귤러를 만들어내면서 팀의 뼈대를 단단히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요야 운영이 롯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